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김상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가능 최대 강수량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물포럼 때 청중으로만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PMP에 관련된 문헌조사 결과, 그 다음에 갱신하는 거, 전망하는 거, 마지막에 이제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PMP가 이제 공식적으로 생산된 거는 그 2004년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2026년이니까는 한 20년이 넘게 이제 과거의 값들로 PMP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어떤 호우 사상이 고려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게 문제 제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쯤 되면은 한 번쯤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요즘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PMP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사실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PMP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특정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적에서 지속 기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 강수 깊이인데, 방금 전에 김동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정상성을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은 과거의 자료만 가지고서는 물리적인 최대 깊이를 유추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안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댐이나 여수로 설계에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데도 PMP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PMP를 가정을 한 상태에서 도시 침수 지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PMP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PMP 연구 현황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는 잘 모르는 얘기였었고요. 2000년에 들어와서 이제 그 WMO 1986년 보고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갖춰서 생산된 PMP가 2000년 PMP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2000년에 PMP도를 만들어 놓고 나서 2022년에 태풍 루사하고 매미가 이제 한반도에 상륙을 하면서 당시에 아마 거의 PMP에 근접하는 비가 내렸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 부랴부랴 제작성 보고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2004년 제작성 보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버전이고요. 그 이후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PMP를 업데이트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연구는 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2008년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검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산학교 회장님도 이 과제에 참여하셔서 이제 문제점을 좀 지적하신 바 있고요. 2019년에는 우리 기후변화 연구단 시절에는 PMP의 미래 전망을 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PMP는 산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문기상학적인 방법, 통계학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그러니까 메소드가 다 이제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는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표준으로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표준으로 쓰고 있는 거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수문기상학적인 방법을 기반해서 PMP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 PMP 연구 현황을 수문기상학적인 방법에 한정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일단 매뉴얼이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1986년에서부터 2009년에 한번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매뉴얼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각국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개선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AWA라는 기관에서 아예 PMP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해서 미국인 이제 주가 많으니까 한 50개 되니까는요. 그 주를 이렇게 연차별로 순회하면서
지금 현재는 한 20개 주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 AWA라는 기관에서. 그러면서 기술 발전도 되어 있는 거죠. PMP를 GIS를 이용해서 PMP를 이제 표출하는 것 쪽으로 좀 발전을 좀 해왔었고, 산악 전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호주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추정에 관한 리포트를 발간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이제 문헌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미래 PMP를 전망하는 단계로 갈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PMP가 2004년 버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것까지 갱신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갱신이 돼야 우리가 그 다음에 비로소 미래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체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체계예요. 그래서 크게 PMP는 4개의 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수문학 교과서의 이제 앞부분에 좀 나오는 얘기죠. 호우가 오면은 각 호우에 대해서 DAD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AD 그런 호우가 아주 완벽한 조건이 주위에 만들어졌을 때 최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에서 70%까지 이제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수분 최대화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PMP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호우 전이를 또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사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발생을 했는데, 그 강릉에 발생한 루사를 서울이나 부산으로 전이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나눠서 프로시저를 갖추고 있는데, 하나 부러운 거는 미국은 고해상도 강수 분석 시스템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좀 큰 이벤트가 오면은 그 호우를 그때그때마다 정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격자 자료로 만들어 놓고 DAD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우 조건에 대한 연구가 평상시에도 잘 셋업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그 수분 최대화를 할 때 최대 이슬점이라는 게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전부 다 지상 관측망 위주로 이제 최대 이슬점을 계산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해수면 온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최대 이슬점을 내려는 시도가 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좀 달라지는 거가 있는 게, 우리는 이 수분 최대화를 시킬 때 일단은 맥시멈 그 캡을 한 1.7 정도로 줘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호우에서 한 70% 정도 올리는 거를 최대치로 보고 있는데, 호주는 최근에 이걸 2.0으로 바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고려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프로시저를 좀 바꾸는 거죠. 아무래도 수분 최대화비가 1.7에서 2.0으로 상한이 올라가면 PMP도 당연히 거기에 반응해서 올라가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호주의 특성상 그 주요 도시가 주로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호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해안의 영향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처음엔 저도 많이 다른 줄 알았는데 그냥 한자로 쓰다 보니까 확대법, 폭우 이치법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수분 최대와 호우 전이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일본 사례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PMP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댐 설계에서도 하천 설계하는 것처럼 확률 강우량, 확률 홍수량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개선 사항을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나라 PMP는 현재 그 최대 이슬점을 계산할 때 50년 빈도 이슬점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놨는데 요즘에 세계 어느 나라도 대부분 수문기상학적인 방법을 쓰면은 100년 빈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을 좀 어떻게든 시스템 안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100년 빈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악의 영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고려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이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뭐 미국 우리로 치면 이제 과총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미래의 PMP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제안한 보고서인데 그 수문기상학적인 방법의 체계를 완전히 넘어서 이제는 아예 기후 모델을 구동시켜서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최적 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에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학계 차원에서 이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에 관련돼서 저널들의 어떤 논문들이 실렸는지를 좀 조사해 봤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 GCM이나 RCM의 미래 기후 강제력을 뽑아서 그거를 미래의 관측 자료라고 간주하고 PMP를 내보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연구 종류고요. 두 번째 타입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RCM을 직접 구동해서 이제 PMP를 모의하는 것, 이런 쪽의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는 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한 타입은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미래 기후 강제력에서 강수량만 뽑아서 통계학적인 PMP를 내는 방법이죠. 아무래도 이제 강수 자료만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 이런 타입의 연구들이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갱신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왼쪽이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2004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론이고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한 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의 사례처럼 좀 지형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강우장을 만들어내는 일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단 DAD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또 DAD를 만들어내려면은 그 그러니까 호우 중심을 이렇게 트래킹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그런 공간 해상도를 좀 올려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한 2km에서 3km 정도의 해상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 최대화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슬점 데이터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1시간 간격의 데이터들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6시간 간격이었었고요. 그러다가 그게 3시간 간격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이슬점이 1시간 간격으로 관측이 된 거는 2008년도 이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과거에 6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자료들, 3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자료들은 어떻게 1시간 간격의 자료로 환산해서 쓸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당연히 이제 100년 빈도 이슬점으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세계 표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우 전이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산악의 영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지형 영향비를 쓰는 게 아니고 산악 전입이라는 거를 새롭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받아 안아야 되는데 결국은 확률 강우량 가지고 산악 전입비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비가 많이 온 지역에 PMP도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확률 강우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하천 설계할 때는 지역 빈도 해석이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PMP도 당연히 이런 지역 빈도 해석의 결과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포락이나 PMP 표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PMP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에 등고선을 그려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감성적이죠.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격자 기반의 어떤 GIS 상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MP 갱신하는 거를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일단 DEM은 90m by 90m DEM을 기반으로 했고요. 요게 이제 호우를 전이할 때 DE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지역이냐 낮은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우 관측 자료들을 저희가 모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강우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점 강우 자료들이 한 1264개소 정도가 우리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격자화 시키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6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것, 그러다 3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것, 이제 1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거를 어떻게 합쳐서 분석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방향을 선택했냐면 우리 강우 강도 지속 시간 할 때 고정 시간, 임의 시간 그런 거 계산할 때 있잖아요. 홍수 계산할 때. 그런 것처럼 보정 계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6시간 간격으로 관측했다면 그걸 1시간으로 바꾸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기 때문에 6시간짜리가 이렇게 시기별로 좀 다른 값들이 나옵니다. 0.96에서 0.95, 97 이 정도의 보정 계수를 적용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3시간 간격이면 이제 그거보다 보정 계수가 좀 더 간격이 작아지겠죠. 0.98이나 0.97 정도 주는데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이 꼬리 부분이 달라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년 빈도로 따지게 되면은 이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PMP를 산정하는데 이슬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관측한 이슬점 안에 기후변화 시그널이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는 거죠. 우리 김동균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정상성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가진 이슬점 시계열에서 그런 패턴이 들어있나 아니나를 검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트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최근에 그 추세의 변환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재밌는 결과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점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은 2004년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04년 이전까지는 이슬점이 이제 기온 말고 이슬점이 약간은 감소하는 추세로 갔었었는데 2004년 이후에는 PMP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 것만 보면은 연간 한 0.08도, 우리가 100년 뒤로 하면은 이슬점이 8도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계열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입에 관련된 사항은 주로 이제 산악 전입이 우리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정책적인 얘기가 될 텐데 그 PMP는 관측되는 값이 아니잖아요. 관측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2004년 PMP가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갱신을 하는데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낮춘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고요. 결국은 어째도 2004년 PMP와 같이 맞춰줄 필요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정책적으로는 부드럽게 연착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수분 최대압이나 수평 전입이 같은 계수들의 상한과 하한을 막아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존의 보고서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상한과 하한을 막아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한을 좀 올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왕에 이제 기후 변화를 고려를 하는데 우리가 미래 기후 강제력을 돌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상한이 호주 같은 경우에 2.0을 씁니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바꾸기가 좀 용이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한치를 좀 올려주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은 최근의 자료들을 반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은 이제는 호우가 굉장히 공간적으로 이질성 있게 작동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데는 굉장히 많이 오고요. 비가 안 오는 데는 또 굉장히 안 오게 공간적인 이질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하한을 묶어두지 않으면은 PMP의 공간적인 편차가 2004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한도 좀 막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의 자료를 다 집어넣어서 갱신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이제 인용에 좀 주의를 요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대체로 유사하게 나옵니다. 유사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게 이제 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PMP 지도죠. 지도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요번에 새로 생산한 PMP인데 공간적인 변동성이 훨씬 커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잘 안 보이시는데 요건 이제 수분 최대압비를 1.7로 줬을 때와 2.0을 줬을 때 좀 시각적으로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주요 댐 지역의 PMP 변화를 표현해 본 거고요. 이거 보시면 좀 공간 편차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K워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 댐의 관측 PMP 산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은 PMP가 좀 줄어들게 나온 거고요. 최근 자료를 넣었을 때 빨간색은 이제 올라가는 쪽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평균을 내면 비슷해요. 한 3%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댐별로 보면은 달라지는 거죠. 남강댐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올라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경부나 K워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곤란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보현산댐 같은 경우에는 47%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들을 놓고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숙제가 사실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막연히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목적 댐뿐만 아니라 홍수 전용 관측 댐하고 홍수 전용 댐하고 용수 전용 댐에서도 계산을 했는데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데요. 홍수 전용 댐은 대부분 PMP가 한 20% 정도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요. 용수 전용 댐은 반대로 한 7%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숫자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균은 비슷한데 공간적인 편차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죠.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래의 기후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려면은 이제 기후 모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SP 시나리오 써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체로 신뢰성 있는 GCM을 모아보면은 한 32개 정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모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표준이라고 제시한 게 5개의 RC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 모델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37개 정도의 기후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가 되니까 SSP 2점대부터 8점대까지 그러면은 그냥 산술 계산만 해봐도 미래기후 앙상블이 한 150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써서 PMP를 내는 거는 우리 리소스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보통 PMP 하나 내는데 한 이틀 정도 분석하는데 하루 정도가 소요되면 150개를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만 뽑아서 써야 되는데 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후 모델을 쓸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 기후 재현성을 평가를 해서 어떤 GCM이나 어떤 RCM을 써야 되는지는 5월달에 수자원학 학술대회가 여기서 또 부산에서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기획 세션을 열어서 여기에 관련된 논의를 또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한 2개 정도 뽑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포럼인데 그래도 미래 결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EC 얼스3 VEG라는 GCM 하나를 선택했고요. 뭐 이게 우리나라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검증은 안 된 거지만, 그 다음에 RCM 중에는 헤드GEM3RA라는 RCM을 받아가지고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비즈니스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이제 편의 보정해서 미래를 이제 전망해 보는 것들을 해봤는데, 일단 있을 점을 보시면은 이게 4.5 시나리오인데 2026년에 한 2.8도, 2100년에 한 4.5도 이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일단 분석이 돼서 우리 아까 추세 분석한 게 1년에 한 0.08도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유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사하게 나오고 8.5 시나리오가. 그 다음에 이제 PMP를 내려면은 기후 모델에서 데일리 값을 주는데 데일리로만 하면은 부족하죠. 우리가 PMP는 아월리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다운 스케일링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운 스케일링하는 기법들도 저희가 넣어서 결국 뽑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되는데, 결국 미래 PMP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거는 수분 최대화비를 지금보다 얼마로 줄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수분 최대화비라는 거는 현재 비가 왔을 때 가강 수량 대비 우리가 최대화 시켰을 때 가강 수량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은 미래의 최대 가강 수량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는 그대로 관측 데이터인데 분자만 미래값을 넣다 보니까 분모가 고정된 상태에서 분모가 계속 올라가면은 미래값이 좀 과다하게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나름대로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최대 강수량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대표 가강 수량도 그에 반응해서 같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결과들이 좀 그럴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확실성도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미래 시나리오가 좀 더 안정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관측 값이랑 이제 기후 모델에서 나온 현재 기후 모의한 거를 딱 맞춰야 되는데 PMP를 산정하는 과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딱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미래의 PMP 전망 결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핵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면적이 작을수록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대비 미래 PMP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은 읽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의 강수 패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짧게 좁은 지역에 많이 오는 게 지금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요건 이제 K-워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38개 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PMP를 전망한 결과인데 굉장히 이질성 있게 나옵니다. 댐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값이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평균적으로만 보시면 한 2026년 정도는 한 3%에서 14% 정도 올라갈 것 같고 2100년도에는 8%에서 30% 정도, 사실 30%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보면 4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MP가 산정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PMP의 핵심이 되는 이슬점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우리 관측 자료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자료를 넣어서 나름의 방법으로 PMP를 갱신해 보니까 평균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공간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다. 그래서 PMP가 많이 올라가는 댐도 있고 PMP가 오히려 좀 줄어드는 댐도 나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미래 전망 결과는 아직 불확실성이 워낙 크지만 개략적으로 보면은 한 2060년 정도에는 10%, 2100년 정도에는 20% 정도는 우리가 좀 안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